자, 동산 질권자의 전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특이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갑이 을에게 갑이 가지고 있던 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 갑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다. 2천만 원 빌려줬어요. 그리고 동산을 을이 점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존속기간 여기서 여기까지 3년이랍니다. 3년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이때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질권 물권이죠. 네. 물권이지 않습니까? 네. 질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어요. 아까 유치권도 양도할 수 있었죠? 네.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양도 금지 특약으로 양도 금지할 수 있는 물권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전세권. 나머지는 모든 물권 다 양도할 수 있어요. 담보 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 물권도 같이 양도가 되는 거예요.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 양도하면서 목적물 점유를 이전해 주면 되는 거고, 질권도 양도할 때 피담보 채권 양도하면서 질물을 인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권 양도하는 거죠. 네. 이건 당연한 건데, 여기는 하나가 더 있는 게 전질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전질. 다시 한번 질권 설정하는 겁니다. 자기도 질권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시 질권 설정하는 걸 전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질하게 되면 이걸 전질권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원질권이라고 얘기한다고. 에이, 아까 전세권하고 똑같네. 원전세, 전전세 그랬죠? 네. 개념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원질, 전질 이러는 거잖아. 원질권 설정자, 원질권자, 전질권 설정자, 전질권자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전질의 범위는 원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지. 뭐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게 책임 전질이 있고 승낙 전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임 전질은요, 자기가 물권자니까 자기 책임하에 전질하는 거야. 그럼 원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승낙 전질은요, 갑이 전질해도 좋아 라고 승낙을 해주는 겁니다. 저건 승낙의 내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존속기간이 여기 1년 남았답니다. 그런데 갑이 승낙하면서 뭐래? 3년 해도 좋아. 그럼 3년 해도 되는 거야. 요거는 2천만 원짜리인데 5천만 원 전질해도 좋을까? 그래, 그 5천만 원 전질해도 좋아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낙 전질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계약 자유의 원칙상 승낙 전질도 인정하고, 원질의 범위에 구속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 전질 같은 경우는 자기 질권자로서 책임 하에 전질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책임 전질은 원질의 범위를 초과해서 책임 전질할 수는 없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무 얘기 없으면 뭐예요? 책임 전질 얘기하는 거. 아무 얘기 없으면. 아시겠죠? 승낙 전질은 그냥 하나만 아시면 돼요. 계약자의 원칙상 승낙의 내용에 따라서 전질의 내용도 달라진다. 존속기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승낙 전질 있다. 승낙을 그렇게 했으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뭐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책임 전질과 승낙 전질이 있다고 하는데, 책임 전질 한번 볼게요. 법조문에. 자, 원질의 범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 전세권에도 있었죠. 전질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책임져야 된다죠. 네, 좋습니다. 전질의 대항 요건이에요. 만약에 전조의 경우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서 채무자 보증인 질권 설정자 및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게 뭐냐면 전질했대요. 그럼 목적물 누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목적물? 네, 그래요. 근데 전질의 사실을 얘한테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럼 통지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통지한다는 얘기는 뭐야? 야, 얘한테 갚아도 내가 이 물건 점유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통지하고 갚아야 돼 라고 하는 걸 통지해 주는 거죠. 얘한테 돈 갚을 때 어떡하라고, 물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알려주고 갚아라 라고 하는 걸 통지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 갑은 전질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갑은 돈을 누구한테만 갚아야 되는데? 을한테만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을한테 다 갚아버렸다는 거야. 그럼 물건 돌려줘야 되잖아요. 물건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갑이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해버리죠. 그러면 병이 뭐라 그래요? 아, 나 돈 못 받았는데? 그럼 갑이 뭐라 그럴까? 너 돈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병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요? 을한테 빌려줬잖아요. 그럼 갑이 그럴 거야. 을한테 가서 받아, 내 물건 내놓고. 즉 전질했으면 전질의 사실을 통지해줘야 되는데 이를 통지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물에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혹시 뭐예요? 물상보증인이었대. 그럼 얘도 피담우채권 소멸했으니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도 대항할 수 없고 여기다 대항할 수 없고 나중에 이 물건을 산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통지하지 않았으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새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아시겠죠? 다시 읽어보면요. 전조의 경우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냐 아니면 전질로서 채무자 갑이죠. 보증인, 그죠? 보증인, 그 다음에 질권 설정자 제3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전항의 사실을 통지받았대요. 자, 그럼 다시 칠판으로 볼게요. 통지했대요. 그럼 갑이 2천만 원 변제할 때 그래도 을한테 변제하는 거 맞거든요. 갑이 줄 돈은 을에게 줄 돈이지 병에게 줄 돈 아니잖아요. 그럼 2천만 원 을한테 갚을 때 병에게 통지하고 갚아야 돼? 그냥 싹 갚아야 돼? 통지하고 갚아야 되죠. 그런데 병에게 통지하지 않고 그냥 갚아버렸답니다. 그럼 나중에 병이 물건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안 돌려줄 거라고요. 그래서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때 전질권자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미 아시겠죠? 말만 어렵습니다.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개념이 뭐야? 원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전질했다고 얘한테 통지해줬답니다. 그럼 얘한테 대항할 수 있지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는 갑이 변제했을 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쟤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목적물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고 전질의 사실을 통지했는데도 얘한테 안 알리고 갚았답니다. 그럼 목적물 안 돌려줘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법조문 가지고 충분하고요. 승낙전질은 그냥 승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정도로 보시고 184페이지에 동산질권의 소멸 나오죠? 그 동산질권의 소멸 8번에 나오잖아. 거기 6번, 7번은 뭐냐면 동산질권을 침해했대요. 자, 책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 들어보세요. 동산질권을 침해했다. 물권 침해한 거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동산질권자 목적물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인데 침해했다는 얘기는 뺏어갔다는 거야. 그럼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다 할 수 있는 거야. 질권자는. 아시겠죠? 동산질권에 침해가 있었다. 물건 뺏어갔다. 목반청,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고 물건을 침해한 거니까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동산질권자는 저 질물 어떻게 해야 돼? 발로 차야 돼? 잘 보관하고 있어야 돼? 차래도 안 찰 걸 나중에 경매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보존비용 지출해야 됩니다.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수 다 해줘야 되죠. 이건 나중에 매각대금에서 다 받아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목적물 보관하고 나중에 돈 받으면 질물 반환해야 된다. 거기 시험에 나올 게 아니라고. 이거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거고. 동산질권의 소멸입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물건의 일반적 소멸 원인에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됐대요. 그러면 당연히 질권 소멸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공통적 사유,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답니다. 그러면 소멸 사유가 변제로 소멸했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했던 질권 소멸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자,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는 질권과 저당권에도 그대로 준용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질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은 소멸 시효가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질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래. 질권의 특유의 소멸 원인은 뭐냐면 질권자가 질물을 얘한테 돌려줬대요. 그러면 누가 점유한 거야? 채무자가 점유한 거 아닙니까? 뭐가 된 거죠? 점유 개정이 돼버린 거잖아. 점유 개정에 의해서 질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권자가 가만히 있던 물건을 채무자에게 돌려줬다. 그 말은 점유 개정이 돼버렸다. 그럼 질권은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에 질권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반환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질권자의 의무 위반으로 설정자 소멸 청구가 있었다. 지 맘대로 막 타고 다녀. 막 가지고 다니고 막 주변 사람들 막 빌려주고 발로 막 차고 그래요. 그러면 의무 위반이죠. 그러면 질권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로 가면 권리질권이 있죠. 자, 우리 저당권도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권리, 그 권리는 채권이 될 거예요. 그러면 권리질권, 채권에 대한 질권은 뭐냐면 아까 을이 여기다가 2천만 원 빌려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뭐요? 동산 있잖아. 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게 되면 질권 성립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동산도 있을 수 있지만 A한테 받아야 되는 채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얘한테 받아야 되는 채권이 있죠. 이 채권도 동산 대신 얘한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동산은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데 채권, 기타 채권은 어떻게 하지? 넘겨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양도 방법에 따라서 질권 설정한다. 채권의 양도 방법은 이 채권의 종류가 지명채권이라는 거야. 지명채권은 일반 채권인 거예요. 지명채권을 얘한테 담보로 제공한답니다. 그럼 담보로 제공했으면 그 사실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죠? 얘한테 통지해 주면 되는 거야. 증서가 있으면 증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교부해 주면 되는 거죠. 교부해 주면 질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지명채권의 설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뭐 해주면 통지하게 되면 이거는 채무자에게 뭐도 할 수 있다? 대항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시채권이 있습니다. 지시채권. 지시채권은 어음이나 수표 같은 증서적 채권 얘기하는 겁니다. 지시채권. 어음이나 수표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누구에게 지급해 주시오 라고 하는 게 딱 나오죠. 누구누구 귀야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어음 같은 거 이렇게 양도할 수 있잖아요. 양도하면 뒤에다가 뭐라고 해? 이름 쓰잖아. 칸이 쫙 있어갖고 그걸 배서라고 하죠. 그래서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갑이 가지고 있던 어음을 얘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 쓰는 거예요. 그 어음은 누구한테 받을 어음인데? A한테 청구할 수 있는 어음 있잖아요.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어음에다가 배서해서 뭐 하면 되는 거죠? 교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명 채권이 있습니다. 무기명 채권. 무기명 채권의 대표 주자가 뭡니까? 상품권. 상품권. 얘가 담보로 A한테 받은 담보로 가지고 있는 상품권이 있다는 거예요. 상품권 얘한테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질권 설정할 수 있다. 돈 빌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품권에도 이름 씁니까? 상품권에 이름 쓰고 주면 기분 되게 나쁘죠, 이거? 그래. 그러니까 상품권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교부하면 되는 거고. 저당권부 채권이 있어요.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저당권부 채권. 이 저당권부 채권은 어떻게 해?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에서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 담보로 해서 돈 얻었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부기등기만 해주면 된다. 이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일반 채권, 차용증서 같은 거 있잖아요. 차용증서 가지고 있으면 증서를 교부해 주면 되는 거고, 차용증서가 없대. 그럼 그냥 합의만 가지고 그냥 채권 질권이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안전성이 좀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추가적으로 채무자에게 야야야 이거 있잖아. 이거 다시 얘한테 담보 제공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통지해 줘야 된다고. 왜냐면 얘가 얘한테 채무 변제해버리고 영수증 받아버리면 채권 채무는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채권이 얘한테 담보로 제공됐다며. 그러니까 그 사실 얘한테 통지해 줘야 된다고. 그 이야기는 뭐야? A야, 너 갑한테 돈 갚을 때 을한테 알려주고 갚아라. 이런 차원에서 통지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거는 필요 없죠. 지시채권 같은 경우는 어음이잖아. 어음은 채무자가 변제할 때 증서와 교환에 의해서만 변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A가 갑한테 채무를 변제할 땐 어음을 되돌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질권 설정했으면 저 어음 누가 들고 있어 지금? 을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배서해서 교부했다는 얘기는 이미 대항 요건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음 갑이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줬다고? 을에게 줬다고. 그럼 A가 돈 갚으러 올 때 어음 줘야지 돈 갚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얘는 배서해서 교부받아서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미 대항 요건 갖춰 놓은 거죠. A가 절대로 어음 안 돌려받으면 돈 안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통지할 필요가 없고, 상품권 마찬가지예요. 상품권을 제시해야만 채무자가 갚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품권 들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도 무조건 대항 요건 갖췄죠. 채무자가 상품권 안 돌려주면은 채무 변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대항 요건 갖출 필요가 없고, 이거는 등기되기 때문에 그럼 자체가 대항 요건을 갖춰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권리 질권의 목적인데 양쪽 가로 2번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권 보이시죠? 그 재산권에 채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원칙이 그런 거예요. 그죠? 채권. 예. 그러나 채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생긴 채권 및 불법 행위로 인한 생긴 채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어음 등 관련된 채권들도 다 질권 설정할 수 있다. 대금 채권 받을 돈, 그 다음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있잖아요. 손해배상 받을 돈이죠. 예, 받을 돈이 있다는 사람은 손해배상 불법 행위 한 사람이야, 불법 행위 당한 사람이야. 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음 관련 채권도 질권 설정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있죠. 특허권, 아니면 뭐요? 저작권 같은 거. 그 다음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재산권들, 뭐 인격권, 친족권 담보할 수 있어요? 내 인격을 담보로 돈 좀 빌려줘. 그러면 빌려줄 돈 한 30원밖에 안 된다 그러겠죠? 예. 그 다음에 양도하지 못하는 재산권 있잖아요. 부양 청구권 같은 거 있죠? 부부간의 권리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부부간의 권리를 또 팔고 사고 해, 더럽게. 그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질권 설정이 금지되는 권리, 그거 하나 줄치세요. 거기 부동산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있죠? 임차권. 전세권은 저당권 대상이고, 임차권은 질권 설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고 뭐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질권 설정 대상이 되는 거야. 보증금 반환 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채권 질권 185페이지 맨 밑에 채권에 대해서도 질권 설정할 수 있는데,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때는 채권 양도 방법에 따라요. 채권 양도에 대한 민법 규정에 따르는데, 다음 페이지 나와요.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있죠? 여기에 기억의 줄치입니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에 의하고, 지명채권에 채권 증서가 있으면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채권 증서가 없어도 질권 설정할 수 있는데, 있으면 증서를 교부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C에 채권자인 질권자가 채권 증서를 질권 설정자에게 반환했어도 그것만으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전세입자가 있대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1억 원 줬답니다. 그럼 전세 계약서 가져가서 은행에서
그 전세금 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질권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은행에서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사본 하나 해놓고 종이 하나 줘. 가서 임대인 뭐 받아와라? 동의 받아와라. 그러니까 결국은 임차인이고 임대인이라고 할 때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질권 설정하는 거야. 그럼 둘 사이에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나중에 갚겠다라고 하는 질권 설정하죠. 질권 설정하고 전세 계약서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세 계약서를 제시받았다 그래서 원본을 임차인에게 되돌려주고 은행에서는 사본만 가지고 있다고. 그 대신 채무자에게 뭐 하는 거야? 통지하는 거다고. 얘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도장 하나 받아오라고. 나중에 전세 보증금 돌려줄 때 내가 은행에다가 확인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도장 하나 받으면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채권 증서가 없으면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사실의 통지를 누구에게 해야 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통지 승낙인데 그 두 번째 줄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지명채권의 채무자가 입주를 승낙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야. 대항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시채권입니다. 배서해서 교부하면 되는 거고, 무기명채권이죠. 무기명채권은 증서를 교부해야 되는 거고요. 저당권부 채권은 부기 등기하는 거죠. 여기서 저당권부 채권은 저당권 자체가 아니라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채권.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자, 그런 정도 그냥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예, 나중에 무슨 뭐 금전 채권의 경우에 뭐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문제풀이 하면서 하면 되고, 요거 그다지 많이 나오는 내용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저당권이죠. 저당권, 질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있잖아요. 줄 몇 개 친 거 없죠? 그 부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마 24회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또 한 6, 7회 정도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질권이라는 게 지금 요즘에 무슨 뭐 전세자금 담보대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지, 질권은 거의 없어요. 다 전당포 영업 있죠? 전당권으로 다 끝납니다. 거의. 예. 자, 그 다음에 저당권. 그래서 이 질권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도 질권을 잘 내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도 질권 잘 안 내요. 근데 우리 시험은 딴 데서 안 내는 걸 이렇게 좀 내는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딴 쪽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걸 주택관리사들이 항상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라는 의미에서 딴 데서 안 내는 문제들 있잖아요. 소외된 문제들. 요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성을 키워주느냐고 문제를 내는 거야.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약정담보 물권이죠. 들고 설치고 뛰어도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죠. 거기 1시간 반 정도가 저당권에 배제가 될 거고, 뒤에 가면은 위임, 도급, 부당이득, 불법행위 있죠. 요거 먼저 하고, 요건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고, 여기서 최소한 3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3문제 정도. 요거 먼저 해 치우고, 시간 남으면 앞에 있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같은 거 조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자, 코로나 조심하셔야 되고, 손 잘 쓰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하루에 10,000명씩 나오면 누구든지 걸려도 전혀 이상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 누구라도 걸리면 학원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손해죠. 예, 자, 몸 관리 잘 하시고 사람들 많은 데 가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